캄보디아군은 지상 기반의 다연장 로켓포 이거 중심으로 화력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태국 공군이 아예 처음부터 정밀 타격하자. 대한민국 이제 LIG 넥스원이죠. 소량 보유하고 있는 KGB가 이제 동원된 건데 사거리가 이제 한 100km 최대 되니까 좀 상당히 파괴력이 강하겠죠. 성공을 했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았으니까 또 추가 발주를 하겠다 해서 100발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죠. 방산 수출에 있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공대지 무기 수출 이제 기반을 처음으로 닦았다. 최근에 이제 지금 전쟁들을 보시면은 러우 전쟁이 이제 대표적으로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그 다음에 이란, 이게 다 뭐 드론이나 미사일 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국한된 줄 알았는데 5월달 되니까 이제 인도 파키스탄 항공전이 있었죠. 항공전에서는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그래서 한 번 이제 놀랬죠. 이것도 여전히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유도 무기다 했는데, 이게 이제 뭐 패턴, 흐름, 유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도상을 보면은 러우 전쟁 이쪽에서 이쪽으로 중동으로 내려와서 인도, 파키스탄,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넘어오는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태국군이, 특히 이제 태국 공군이겠죠. 그 전쟁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뭔가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국경선을 이제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조금 이제 긴장되게 오히려 지켜봤던 건 이제 미얀마 쪽이에요. 미얀마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군사력이 좀 내실 있게 센 거기 때문에 지상 중심으로, 물론 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캄보디아나 이제 라오스 지역은 좀 소홀히 했는데, 근데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캄보디아하고 이제 국경 분쟁이 아주 수시로 일어났었고, 주로 이제 그동안에 쭉 흘러왔던 게 80년대 거쳐서 쭉 흘러왔던 게 태국군의 경전차, 뭐 M41, 뭐 워커불더, 그런 화력의 중심으로 인해서 국경 분쟁이 좀 있었어. 기갑 전력을 좀 동원해서. 근데 뭐 대규모는 아니었고, 나가 있는 뭐 중대급, 소대급 기갑 전력을 해서 버티고 이제 서로 이제 막 땡기고 뭐 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태국군, 그 중에서 태국 공군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제 보고 아예 처음부터 초장부터 정밀 타격하자. 뭐 상대적으로 캄보디아는 공군력이 사실상 없죠. 뭐 수송기하고 헬기 몇 대가 다 전부인데, 전통적으로 캄보디아 공군은 전투기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어요. 냉전, 탈냉전 이후에 뭐 미그 12 한 4대라든지 아주 소규모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거였고, 지금도 뭐 다 폐기 처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월한 항공 전력으로 신속하게 정밀 타격하자 하는데 동원했던 게 F-16 전투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착한 게 이제 KGB로 알려져 있고, 근데 KGB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게 한 뭐 10여 발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소량으로 한번 이제 일종의 좀 테스트, 이게 좀 뭐 유효할까,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을까 좀 체크해 보려고 사용을 한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전 세계적인 유행, 정밀 유도 무기 사용.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역 분쟁, 지역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를 이제 써본 거죠. 그래서 그게 먹힌 거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우크라이나처럼 가서 정밀 있게 파괴할 수 있는, 뭐 영상으로 보여줬고 공개를 했었죠. 그 트렌드에 맞춰서 했다고 한 거고, 성공을 했고, 반면에 이제 캄보디아군은 전통적으로 지상 기반의 이제 뭐 다연장 로켓포, 그게 이제 BM-21 그라드 러시아제죠. 이거 중심으로 화력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썼는데, 그걸 역으로 이제 되치기를 당한 거고, 항공 전력이 우세한 태국한테. 그래서 이번에 태국 공군이 확인을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이제 LIG 넥스원이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았으니까 또 추가 발주를 하겠다 해서 100발을 이제 했다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태국 공군이 그동안에 이제 2010년대 이제 한 10년 동안에 2020년까지 사이에 정밀 유도무기, 그러니까 F-16 중심의 정밀 유도무기가 주력이 미국제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인데, 그게 주력이었고, 몇 차례 이제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공개를 좀 했어요. 뭐 비행하면서 장착하고 투발하는 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접하면서 이게 항공 우세 작전을 할 경우에 GBU-11을 이제 아주 흔하게 쓸 줄 알았는데, 생각지않게 KGB를 사용했다는 게 저도 좀 많이 놀랬죠. 그리고 방산 수출에 있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공대지 무기 수출 이제 기반을 처음으로 닦았다.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캄보디아군은 지대공 무기, 그러니까 대공포 중심으로 그 배치가 있고, 이제 베트남전이나 뭐 중국군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지상 대공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안전하게 좀 이격된 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또 태국 공군은 60년대, 70년대 베트남전을 다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군, 태국 주도 미 공군, 이렇게 전력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과 과정을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다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70년대 초반에 미 공군이 처음으로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뭐 GBU-10 중심으로 사용한 걸 봤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꾸준히 받다가, 그게 이제 와서 상당히 뭐 한 50년 지난 상태에서 자기들이 실전 사용을 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타격을 하겠다 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자기들 보유 탄수를, 정밀 유도 폭탄을 뒤져보니까
GBU-12는 좀 뭐 아껴야 되겠고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소량 보유하고 있는 KGB가 이제 동원된 건데 사거리가 이제 한 100km 최대 되니까 활공폭탄이고 그리고 이제 러우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그거를 또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자기들도 한번 겸사겸사해서 사용을 해서 확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값싼 유도 무기로서 한국제가 이게 좋다. 대량 보유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지금의 이제 KGB 일형은 이제 좀 탄두가 이렇게 무겁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현재 그 우리 LIG와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1000파운드, 2000파운드. 2000파운드면 거의 907kg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상당히 파괴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방사 수출의 어떤 기반이 닦였고 그들 역시 활공폭탄, GPS도 활공폭탄에 대해서 위력을 실감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뭐 GBU-12는 뭐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주력에서 좀 밀리겠죠. 그건 또 미국제고 또 사오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동남아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KGB가 저게 방공망, 그 이제 뭐 캄보디아군이라든지 옆에 또 라오스가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또 친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상군 중심이고 라오스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더 구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캄보디아군은 또 중국의 중국제 지대공 미사일 HQ 시리즈를 아마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태국 공군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몇 발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지금 이제 맛보기를 이제 사용했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캄보디아군이 공군력을 뭐 원래 전통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 부분을 강화를 할 수가 없어요. 돈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고 건설하는 게 어려우니까 지도공 이제 무기 쪽, 미사일 쪽으로 좀 강화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1000파운드, 2000파운드를 빨리 좀 완성을 해서 거기에 판매를 하면은 서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뭐 좀 방사 수출에는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투발산 그 플랫폼이 미국산 F-16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근데 F-16도 이제 세 종류예요. 기존에 이제 1세대가 있고 블록 52 기반의 2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V형이라고 하는 3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1세대를 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태국 공군은 좀 소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 뭐 블록 20이라든지 25. 근데 이집트 공군이 이제 초기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MM1 뭐 블록 30계열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체를 또 갖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공대공 미사일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미국이 좀 제한적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그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를 거의 뭐 헐값에 넘겼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더 이상 뭐 쓸 필요가 없는 블록 30 이하.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이집트 공군 역시 주변국이 리비아, 수단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아주 자로 잰 듯이 잘라져서 밑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상 공격, 그러니까 대게릴라전, 비정규전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경우를 보고서 비용도 효과만해서 좋다. 그리고 대량 보유하고 있는 구형 F-16에 이건 쉽게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집트 공군이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필리핀 공군. 필리핀 공군이 이제 2017년도 말라이 전투에서 무유도 폭탄, 그냥 멍텅구리 폭탄을 하는 이제 범용 폭탄을 지상을 이렇게 계산해서 투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FA-50에 있기 때문에 기능을 덕을 봤는데 좀 더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게 더 좋다. 이번에 봤으니까 태국 공군이 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두 번째가 이제 필리핀 공군이 이제 무장 확충을 공대지 무기 확충하여 있을 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에다가 빨리 획득해서 인테그레이션도 이제 FA-50에 원래 연동이 잘 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먼저 현실적으로 사갈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이제 뭐 폴란드 공군은 제일 급한 게 지금 개량형 버전, PL 버전의 어떤 완성과 함께 납품이기 때문에 무장은 그 다음이거든요. 순서가. 그 돈의 투자 순서가 그 안에서도 FA-50 PL 사업 안에서도 그 시스템을 완성시켜서 다 테스트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체, 완성된 기체를 카이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폴란드 공군은 이제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무게 자체가 이제 신형으로 나올 1000파운드나 2000파운드에서 고를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익스텐드 뭐 레인지 사거리가 이제 이게 활공이 더 늘어나는 좀 더 가미가 된 뭐 150km라든지 그러니까 개량형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본형은 이제 구입을 뭐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뭐 돈에 쓸 곳이 너무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폴란드 쪽이 뭐 육해공 다 합해서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수출 시장에서 뭐 각광을 받는다기보다는 지역적인 그 특색과 나라에 따라서 보유 기종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중심이 F-16 보유하고 있는 나라. 물론 이제 F-16V 같은 최신형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그런 나라 중심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인도네시아 공군도 해당될 수는 있죠. 근데 뭐 인도네시아 공군은 좋게 얘기해서 눈이 높아져 갖고 오히려 이제 뭐 프랑스산의 뭐 해머, 그러니까 라팔에 장착할 수 있는 해머 폭탄.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오히려 눈 높아져서 이제 그거를 좀 헐값에 뭐 프랑스에서 샤프란사에서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수출하려면은 뭐 이집트하고 필리핀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다음에 태국은 이제 지금 뭐 한 100발을 더 사겠다 하는데 그건 기본형이고, 그다음에 계량용도 좀 우리가 더 영업을 해서 더 팔면 좋겠고. 그래서 뭐 그냥 대략 잡아도 뭐 5개국 이내에서 이제 우리 LIG 넥슨에서 이제 좀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F5 운영국은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그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에요. 기존에 F5 그냥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기체가 점점 계속 더 노후화하고 되고 있는데, 그나마 F5 전투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국방비가 더 모자란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 도입하면 좋긴 한데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한 F5 전투기 운영하는 나라를 또 미국이 관리를 하는데, 군사 원조 측면에서. 그럼 이제 미국이 뭔가 도입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원조를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거를 발주하면 모를까. 그래서 현재는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보면은 F-16 전투기하고 F-50 도입국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 왜냐면 지금 수출에 관심들 우리가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K방산. 거기서 품목을 우리가 늘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KGB가 사실 좀 이렇게 사각지대, 인기가 없던, 이런 것도 있었어?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번 실전 사례는 상당히 좀 반갑더라고요. 다른 무기체계 아직 성사 안 된 거 비교해서, 이게 된다? 싶으니까 이제 이게 반가운 뉴스로 들어왔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걸 이제 상당히 좀 싫어하는, 뭐 SNS에서 많이 좀 얘기들이 오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태국을 또 생각하면 이게 잘된 사례로 들어가고 있고. 예. 사실상 없었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017년도 말라이 전투 필리핀 반군들 상대로 아주 대규모 전투가 일어났던 건데, 지상전 위주로. 거기서 이제 F-50이 실제 그 일반 폭탄을 투발을 제대로 정밀하게 떨궜던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최초의 사례를 할 수 있고, 한국산 무기. 물론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중동 지역에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군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 도입했던 현궁 대전차 미사일.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예멘 반군 상대로. 근데 그거는 이제 대대적인 뭐 보도나 그런 게 아니고 SNS상에서 흘러나온 거, 이제 비공식적인 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태국 공군이 이제 KGB 가지고 정밀 타격했다는 게. 그래서 사례가 많지 않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 우리 K방산에 들어왔던 게 대표적으로 폴란드 이제 얘기들을 하시고, KT 전차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대량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KT 전차 실전에 들어갔다. 그거는 전 세계적인 3차 세계대전 규모이기 때문에 그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바란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지역적인 전투에서의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게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리 방산무기 수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오히려 전 폴란드에 도입했던 무기들이 실전 투입되는 거를 뭐 그렇게 뭐 기다린다든지요, 원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두려운 입장이에요. 그게 성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사실상 뭐 이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측면에서 전면전의 하나에 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K방산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계약을 단계적으로 맺고 있다든지, 앞으로 또 숫자가 또 절반이 남아있는데 절반 이상이. 그럼 유럽에 이제 동유럽에 진출한 거고, 이제 그 부수적으로 루마니아도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의 자주포 한 50여 번 빼고 더 추가로 이제 발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기들 방산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제품, 도입하는 제품에 혼합된 계량형을 또 자기들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동유럽 중심으로. 그 정도를 이제 2030년도 전까지는 바라볼 수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게 그 해군 무기들. 수상 전투하면 뭐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성과가 아직 없고, 뭐 성능은 좋다고 하는데, F-50도 마찬가지. 지금 판매가 최전방에 나가 있는 폴란드 공군의 GF 버전, 기존의 우리 F-50 성능이기 때문에 계량형이 아니죠. 블록 20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게 완성돼서 운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실전 테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련 테스트까지 해봐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게 최소한 26년도 말이 지나야 되고, 소위 그 양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27년도, 물론 이제 그때가 가봐야겠지만, 그러면 향후에 한 뭐 최소 1년 반이 또 지나야만 한 단계 좀 더 이렇게 높아진 우리 K방산의 어떤 이 무기 성능,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확장된 수출 대상국, 그다음에 품목. 그래서 아직도 이게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냉전 시절 때 소위 이제 89년부터 91년 사이에 냉전이 이제 붕괴되고, 동독이 이제 통일돼서 서독으로 다 합류해서 독일이 되고, 소련이 붕괴된 91년도 말 12월 달. 그럼 이제 89년, 91년 사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이제 걸프전 이후에 뭐 미국이 위세를 이제 한참 내세울 때, 기존에 70년대, 80년대 도입했던 무기 가지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제 K방산이 아주 2단계에 접어드는 면허 생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뭐 두각을 나타낼 수 없었고, 기술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지금 최근 21년 8월 16일까지 20년 넘는 가까운 대테러 전쟁에서 유럽의 방산이 다 재폐위 됐죠. 가벼운 무기 쪽으로. 뭐 소위 뭐 총기 쪽으로, 뭐 헬멧이니 방탄. 근데 우린 그러한 게 쫓아갈 수 없어서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게 국내 K방산이었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했던
그 기간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한편에서는 중무장, 한반도 우리 자체 방어를 하기 위해서 K2라든지 전차, 장갑차들이 아주 뭐 미련할 정도로 개발 생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혼재가 된 상태가 이제 20년 동안에 2001년 9.12 이후에 뭔가 좀 답답했던 시기가 사실 있었어요. 유럽은 아주 가벼운 무기들만 아주 막 기동화된 무기들만, 헤비급 무기들은 다 사장을 시키고 우리는 미련하게 또 하고 있었고 뭔가 대비되는. 근데 지금 와서 2022년 2월 24일 이후에는 기반이 무너진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고 저들은 깜짝 놀라고. 근데 다시 이제 재건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서유럽의 그 방산업체들이 원래 하던 그 버릇이 되게 느려요. 그 옛날부터. 2차 대전 끝난 이후 뭐 전투기나 전차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게 신속하게 만든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중간에 시간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아있다 보는데 왜냐면 서유럽의 방산이 제가 다시 빌드업해서 좀 다시 옛날 제자리를 잡겠다고 하는 게 향후 이제 5년 짧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서유럽까지 좀 이렇게 더 나라로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더 앞서고 기존에 자본은 현재 우수 고객들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는 이제 뭐 필리핀이 있고 태국도 이제 다시 돌아올 거고 인도네시아는 좀 그렇고 좀 혼란스럽고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하나 오션 측에서 잠수함 수출이 폴란드가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스에 또 선제적인 또 영업을 하는 거. 그건 좋습니다. 그 상대 그 튀르키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똑같은 잠수함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 오션 포함해서 영업력이 이제 서서히 눈에 좀 이렇게 발전하는,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좋은데 그것도 한 5년 사이에 좀 자리를 잡자. 만약에 폴란드 잠수함 수출이 안 되면은 바로 캐나다에 전력 투구하는 그리고 그리스를 이제 다시 이제 유럽에 발판 삼을 수 있는 잠수함 수출을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사실상 아직도 방산 K방산의 초기 상태로 봐야 되죠. 뭐 KGB가 거기에 이제 가세했다고 하지만 KGB는 이제 핵심 대량 어떤 그 가격이 뭐 크거나 이런 무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모되는 탄약 개념이기 때문에 유도 무기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상 분야, 수중 분야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잘 안 되는 게 대공포. 대공포가 지금 인도에서 뭐 된다 만다 했다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근데 결국 안 되잖아요. 저도 그건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물론 이제 또 드론 시대가 돼서 그걸 잡는 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탑재된 기관포, 센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플랫폼, 차량 이게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새로운 걸로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한국군이 발주를 해야 돼요. 신규 채택을. 근데 그런 조짐이 또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교통정리가 할 게 뭐 이렇게 중간에 막 섞여 있어요. 잘 되는 게 있고 신경 쓰는 게 있고 사각지대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아주 뭐 확실하게 K방산이 뭐 그냥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휘어잡을 것이다. 그건 아직은 뭐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상의 신문 그 기사에서는 뭐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데 너무 또 그런 기사를 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방산업체들이 또 좀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게 이번 사례가 이제 뭐 하나 생기긴 했지만은 또 다른 이제 뭐 실전 사례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떤 전쟁이나 어떤 분쟁일지 모르니까 아직은 이렇게 안심할 상황이나 시간대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앞으로 남은 게 유효 시간이 한 5년. 2030년대는 우리 또 K방산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 뭐 그게 선두가 이제 KF-11 전투기인데, 뭐 LSM-2가 있고요. 개발을 이제 본격해야 된다. 그다음에 천궁도 3가 있고, 이런 좀 더 성숙된 그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무기들이 우리 군에서, 국군에서 사주면서 실전 배치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2030년대. 그것도 2030년도 되면 바로 수출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세일즈를 하고 해외 뭐 이제 전시회, 무기 전시회나 에어쇼 가서 또 알려야 되잖아요. 완성돼서 우리 국군에서 도입을 했다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관한테 또 자랑도 해야 되고, 그 시간도 한 뭐 짧게 잡아도 2년은 걸려요. 그러면 2030년 이후에 2단계, K방산의 2단계로 이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1단계 한 퍼센트를 따지면은 한 40%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 60%를 더 5년 사이에 또 완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좋은 시기가 이제 뭐 완전히 왔다기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자꾸 온라인상의 그 언론들이 자꾸 주식이 연동돼서 서로들 이렇게 유착이 돼가지고 5대 뭐 방산업체, 10대 방산업체 뭐 수익이 뭐 전례가 없다. 사실 그런 뉴스 보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발주받은 거에 이제 창원의 방산단지를 가보면은 10대 이제 대규모 업체가, 큰 업체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하면 업체들 뭐 수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같이 먹고 사는 게 지금 받아놓은 거, 확보한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2030년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후속 관리지만은 MRO라든지 그건 또 그만큼 협력업체가 줄어들고 관리하는 게 확 줄잖아요, 매출이.
그래서 되레 지금 더 긴장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수익이 나서 그동안에 금융권에 빌렸던 돈을 갚는다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다음 제품을 어떻게 투자해서 완성할 것인가. 물론 이제 ADD가 이제 연구를 해서 넘겨주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하다.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다. 요란스럽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좀 더 이렇게 좀 하자. 좀 그런 입장이에요.